지금 내가 불편한 게 무엇이지? 나는 세상이 좀 내 인생에서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마을, 앞으로 다가올 시간과 미래는 어떤 세상이었으면 좋겠지라고 하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병원에 딱 가면은 첫 번째 질문 있잖아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불편함이 있지? 신체적 불편함이야 뭐 운동을 하거나 건강을 되찾으면 되겠지만 세상이 나에게 주는 내 인생 삶에 대해서 조여올 불편함이 무엇인가? 이런 사소한 것들을 조금씩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치려고 하는 노력, 건강한 노력들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둥근 세상, 따뜻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닐까. 이대로 채찍 휘두르라고 말 엉덩이가 포동포동한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지. 주인님, 저는 당신에게 맞으려고 엉덩이가 이렇게 포동포동한 거니까 마구 때려주세요. 저는 잘 달리겠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이런 어떤 복종의 자세가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토끼도 와요. 이 초식동물 토끼.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번쩍 잡아채라고 토끼 귀가 쫑긋한 게 아니다. 윤주선생님 그 다음 보입니까? 네, 아니다. 꿀밤 맞으라고 내 머리가 단단한 게 아니다. 꿀밤 맞으려고 내 머리가 단단한 게 아니다. 이 작은 종주먹, 달걀 주먹의 이 작은 어린아이의 이 주먹들의 힘이 모아져서 정말 단단한 세상을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아니다를 풀어주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고 문학인이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그 사이에 또 너무 아닌 것만 막 쫓아가다 보면 세상이 거치니까 아름다운 노래로 선율도 좀 입히고 해서 우리가 같이 어깨를 펴고 나가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는 저 벌써 읽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주혜진 목소리 거의 방송 마이크가 가까이 있으니까 낭송하시면 잘 잘 읽겠습니다. 아이들 운동하는 대문역 담장에 말려야지. 우리들의 막 발을 내딛는 첫 햇살로 말려야지. 어른들 신발은 지붕에 올려놔야지. 걔가 물어봤지만 아니면 되니까. 높고 험한 데로 밥벌이하러 나가야 하니까.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지. 북만상천 가까운 사랑방 등마루에 당신은 당신 흰 고무신을 말리셨지. 노을 팩에 말리셨지. 어두운 저승길 미리 넘어져 보는 거야. 달빛에 엎어 놓으셨지. 저물어도 거둬들이지 않으셨지. 마지막은 다 밤길이야. 젖은 신발이 고꾸라져 있었지. 젖은 신발이라고 하는 제 시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신발이라는 제목으로 하지 않고 발자를 뺐었어요. 젖은 신, 그 중의적으로 어머니의 젖, 그것은 하나의 신앙과 같은 존재이다. 신는 신발만이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품으려고 그러는데 요즘 시대가 하도 무서워서 발을 건방지게 거기다 붙였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진리의 제1장 1절은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할머니가 어려서 이제 당신께서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화를 처음 신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검정 운동화를 신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7km나 되는 논두렁 진흙길을 걸어 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신발, 그러니까 중학생이 둘 이렇게 되니까 신발을 이렇게 빨죠. 솔로, 칫솔, 오래된 칫솔로 또 구두솔 막 다 다른 거, US 표 있는 거 막. US는 미국산이 아닙니다. 울산에 있는 울산. 지퍼도 US로 돼 있는 거 미지 아니에요. 울산에서 만든 겁니다. 네,
정말 세심하세요. 아니 지금 공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지금. US. 네, US 지퍼 짚고 있는. 군용 점퍼에 있는 거. 아, 근데 그 운동화를 빨아서 우리는 햇빛이 이제 대부분 토끼장 우회 같은데 있어요. 토끼장 우회가 햇빛이 잘 들어. 토끼는 습지고 그 젖은 풀 같은 거 있으면 설사를 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동편 남편에 가장 양다리에다가 토끼를 철망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말리면 되거든요, 운동화를. 그런데 그 부지깽이로 신발을 들어서 담장 위에다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시는 거야. 그럼 이제 토끼장에다 올려놓으면은 야 귀한 발 이렇게 모시는 신발인데 야 찔있네 나 찔있네. 그럼 거기다 올려 떨어지면 이렇게 올 바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때 들은 말이에요. 귀한 우리 손주 신발인데 우리 집에 막 오는 맨 처음 햇살로 말려야 된대. 우리 집이 이게 그 담장이 동쪽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 초롱산에서 햇빛이 딱 찌면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오는 햇살이 그 담장 거기에 있는 대문 옆에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러니 그런 사랑과 그런 정갈한 사랑 마음 이런 것이 모든 분에게 다 있으면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삶도 오늘 시노래와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따뜻하게 했어요. 그런 사랑을 내가 마음속으로 가질 수만 있다면 또 가진 마음을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내 손이 이제 신의 손이 되고 따뜻한 할머니의 손이 되겠죠. 자, 신앙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전국에 있는 7천만 우리 애독자들이 또 지루해하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 다시 시노래 가수 박경호 피아니스트 정은주님의 노래인데 이번에는 아주 좀 익숙한 네, 얼마 전에 울산에서 공연에서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굉장히 큰 박수를 주시더라고요. 인사를 하시고. 노래가 짧아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까요? 네, 이정록 시인의 더딘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돌부천에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모래 무덤이 된다. 눈 깜짝할 사인 돋다.
이거를 깜이라고 그랬죠. 깜 뜨는 네. 건 짝. 짝. 그래서 깜짝이야 그러죠. 깜짝이야. 계속 감고 있으면 깜깜해. 깜깜. 깜깜해. 그 감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생을 순간이라고 지금 표현했잖아요. 순간이라고 하지 마라. 순간이 한자로는 눈 깜짝할 순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이간자. 그래서 순간이라는 말이 눈 깜짝할 사이. 인생을 100살로 따진다면 50살까지가 깜이고 50 이후가 짝 정도 되겠죠. 만약 깜짝을 반반으로 나눈다면 시간적으로 나눈다면 그러고 생각해 보면 후반으로 갈수록 지혜로워지는 거죠. 세상이 다 보이는 거니까. 깜깜하게 살다가 짝하고 뜨고서 반평생을 또 사니까 저는 요새 아주 쫙 열려 있는 그런 나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깜깜한 나이를 지금 살고 계시죠. 특히 우리 송자 언니는 이제 뭐 10대 소녀니까 지금 아주 깜깜할 때죠. 뭐 이제 막 첫사랑 막 느끼고 막 이럴 때이신데 좀 사셔 보시면 압니다. 좋은 세상 옵니다. 제가 좀 농담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우리 신노래 가수 박경아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이곳에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송자 선생님. 엄마가 이름이 여러 개 계세요. 아 그래요? 아버지가 엄마 애칭을 또. 애칭. 네. 뭐 있어요? 진이야. 네, 진이라고 또. 진이. 네. 야 로맨티스트구나. 네. 또 애칭을 진이라고 부르셨어요. 무슨 뜻이 있었나요? 진이? 송자 씨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났던 여인은 아니겠죠? 두 분이 네. 사이가 좋으셨나 봐요. 네. 주로 경상도에서는 뭐 이봐 어이 네. 어이 그래요? 어머니 어이 어이 그냥 계속 떨어져서는. 인문디아. 문디아라고 그런가? 뭐 문디자스가. 그거는 부인한테는 그러지 않으시겠죠? 어떻게 하셨나요? 포항 쪽은? 네? 보통 어이. 애들 이름 앞에 달고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 그래서 애기 문 나면은 말이요 호칭이 없어지네. 참 약간 엉뚱한 데로 가는데요. 이 눈 깜짝할 사이가 순간이고 또 깜짝이야 아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 일생을 표현한 기호로 보면 물결표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괄호 열고 탄생이 괄호예요. 그러면 이제 1964 저는 64년에 태어났습니다. 물결표 아직 D는 안 채워졌죠. 거기에 숫자가 딱 태워지면 이제 사망이죠. 근데 이 물결표를 보면 물결표예요. 인생이 파란만장하다는 뜻입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그런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괴로울 고자 바다의 자. 고해라는 노래도 있죠. 어찌합니까? 고해 이렇게 파란만장한데 문제는 이렇답니다. 거기를 가운데를 딱 선을 그으면 물속 기준점에서 물속 쪽으로 이렇게 가라앉힌 지점도 있고 솟구쳐 오른 지점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운데라고 하고 우리 모두에게 선을 그으라면 사람마다 그 가운데가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물 위에 있는 부분이 크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 아래에 잠긴 부분을 더 크게 그린대. 그래서 물에 잠긴 부분을 면적을 크게 그리는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 삶을 좀 불행하게 늘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명랑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모두에게 주어진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그 질량은 행복 총량 불변의 법칙, 슬픔 총량 불변의 법칙, 눈물 총량 불변의 법칙에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느낌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꼭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은 밝게 살고 손톱에 가시만 박혀도 세상 무너진 것처럼 고통스럽게 우는 사람은 늘 징징거리면서 불만스럽게 살고.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남을 향할 때는 특히 우리 삶을 좀 따뜻하고 여유롭게 이렇게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더딘 사랑이라는 신노래와 함께 곁들여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 추동혁 작곡가님 고맙고요. 다음은 어느 60대 부부의 노래인데 이 노래는 누구죠?
김목경 가수님의 곡인데요. 본래는 원래는 그랬는데 김광석 가수가 많이 불러가지고 나중에 이제 네, 다시 불러서 저는 두 노래 다 들어봤어요. 네. 근데 사람마다 어떤 가수가 더 좋고 어떤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김광석 씨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남자라는 거 말고 김광석이 살아있으면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김광석 20주기 이렇게 지날 때 김광석 추모 산문집 낼 때 저는 만나지도 못했는데 시 쓰는 사람으로서 가장 시인들이 또 사랑하는 가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추모 산문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썼어요. 살아있다면 100% 광석 씨하고 저는 나는 친구가 됐을 것 같아요. 잘 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술은 좀 많이 샀겠죠. 오늘 어느 60대 부부의 노래가 참 슬픈 노래잖아요. 사실 제가 소화하기가 많이 힘든 노래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좀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잘 부르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 우리 아버님 또 지금 오신 어머님에게 또 보내는 그런 사랑의 노래로 좀 슬프지만 따뜻하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써 함께 모시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내 다리를 메워주던데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이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우는데 그딸의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났나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이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거 좀 모르겠어요. 아니 노래를 어머님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뭉클한 감정이 북받치지 않으면 그 목석이지. 저도 저는 이제 아버님 떠나신 지가 93년이니까 30년 가까이입니다. 2월 4일이면 이제 30년 되는데 중간중간에 밤에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를 몇 번씩 불러요. 그냥 진짜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떤 때는 또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어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그리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늘 우리들 세상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으면 때로는 적적하고 슬프고 안타깝지만 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또 얼마나 외롭고 세상에 나만 동떨어진 것 같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지금 곁에서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는 이 사람도 소중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남아있는 내 사랑의 짝 그것이 뭐 멀리 떠난 것이 저승이든 아니면 먼 나라에 가서 공부하려고 떠나 있든 아니면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도 마음 부자다, 사랑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운 사람이 물컹물컹 우리 몸속에서 요동치고 또 울컥거리고 하는 그 자체를 슬픔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마음 부자다, 사랑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해야 하지 않을까. 기억하는 동안 따스한 기억이 있는 동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주 100년, 200년이 지나서 또 이런 자리에 우리를 또 그리워하면서 울컥하는 사람이 우리 후손 자녀들 중에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렇죠? 한 놈을 낳았는데 우리 아들이 전화도 잘 안 받아가지고 불효막심해가지고 걱정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전화도 잘 안 받고 전화도 주말에? 그런데 우리 아들은 전화도 잘 안 받고 하다가 전화비 내달라고 할 때는 꼭 연락하고 다 그런 거 같네요. 네. 아니 괜찮죠 뭐 살아있으니까 또 어딘가에서 싱싱하게 살으니까 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전화비 많이 나왔어? 이건 뭐냐면 애가 그만큼 SNS 활동이든 친구들 관계가 좋기 때문에 전화비가 많이 나온 거다. 제가 원고료 통장이 생긴 이후로 우리 시골 집에 전기세, 보일 뭐 이런 거 나가는 거 있잖아요. 보험료니 뭐 이런 거, 의료보험 이런 하여튼 전화세, 전기세가 제 원고료 통장에 나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 불 조금 켰다가 줄이고 보일러 줄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좀 따뜻하게 계시라고 정말 그 조금밖에 안 나온다고. 네가 다 어렵게 손 꼬부라지게 글 써서 번 돈인데 그 애써서 잠 못 자고 글 써서 번 돈으로 나 혼자 아무것도 않고 불 써놓고 있고 테레비 켜놓고 있기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 동생한테 바꿀 수도 없고 참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60대 부부의 노래를 불렀던 김목경 선생님이나 또 김광석 씨도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아주 젊었을 때잖아요. 네, 오늘 이상하게 선곡을 우리 이정호 선생님께서 오늘 토크쇼 주제가 인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구성을 쭉 해봤는데요. 사실 어머니를 모시고 오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구성을 할 때는 근데 연습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앞에 계시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곡들로 선곡을 조금 해온 것 같아요. 아니요, 처음에 그 곡을 저는 제가 먼저 주제를 이번에는 안 정하고 가수님께서 이렇게 편하게 하시라.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시도 이야기도 좀 구성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다 온 거를 보니 인생이야. 계절도 계절이고 특히 우리 가수가 요즘에 좀 무거운 삶의 그 진면목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조금 한두 곡 고쳐. 그래서 이제 주제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준비한 시는 등입니다. 등. 여기서 등은 등불이 아니고 우리의 등. 낭송은
가장 근자의 아기를 업어봤던 우리 전진영 선생님 양손해 주세요. 잘 안 보이면 가까이 오셔. 등 앞만 가려워도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 첫애 업었을 때 아기 입술이 닿았던 곳이다. 새근새근 새털 같은 콧김으로 내 젖은 흙을 말리던 곳이다. 아기가 자라 어딘가에서 홧김을 내뿜을 때마다 등짝은 오그라드는 것이다. 까치발을 딛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손차양하고 멀리 내다본다. 오래도록 햇살을 업어보지만 얼음이 잡히는 북쪽 언덕이 있다. 언 입술 오물거리는 약숟가락만한 봉다리 있다. 우리 아기를 업어서 특히 잠 못 자는 칭얼거리는 어딘가 아픈 때도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애가 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 배고파서 우는 울음하고 얘가 아파서 우는 울음이 어린애도 한숨을 쉰다고. 그 조그만 것이 그 아파서 엇박자로 숨 내쉬고 그 콧김이 이 일반 배고플 때보다 더 열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숨소리가 박자를 놓치고 그런 애를 업고 둥개둥개 하면서 밤을 새워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시를 우리 이 땅에 어머니이시고 또 아기를 막 낳아서 지금 양육을 하는 분들이 참 좋아해요. 언젠가는 누가 또 노래를 불러주시겠죠? 이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눈이 마주쳤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첫애 업었을 때 아기 입술이 닿았던 곳, 딱 거기인 것 같아요. 내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조금 잠들어서 아래로 내려갔던 곳, 이렇게 해도 손이 안 닿고 이렇게 해도 안 닿고 한 거기에 딱 아주 고개 약숟가락만해 크기가 고기가 안 닿아. 거기가 이따만한 사람 있잖아요. 지금 이만한 사람은 그거는 좀 조금 살 관리를 좀 해야 되고 딱 요만큼 있어요. 그 약숟가락만한 곳, 하여튼 고기만 그렇게 가려워. 양 날개 뼈 사이 척추뼈 26개 중에서 뭐 아래로 따져가지고 한 17마디 한 18마디 고깃게 기가 막힌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어딘가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봤더니 좀 아팠던, 안 아프고 그런 아이는 없으니까 아팠던 아이가 그 아픔을 혼자 참아내면서 새근새근 감기 들어가지고 한쪽 코는 코딱지로 꽉 박혀있고 한쪽 코는 벌렁거리고 이러면서 잠들었던 그 아이의 숨결이 닿았던 곳, 그 아이가 자라서 멀리 나가서 자기 인생이 잘 펴지지 않아서 어딘가에서 홧김을 내뿜고 막 그럴 때 또 이 먼 곳에 있는 늙어가는 부모님은 또 더 등짝이 또 가렵고, 그래서 얘가 잘 있나 하고 전화를 쳐다보면은 전화는 안 오거나 안 받고 또 그래서 멀리 자식 있는 쪽으로 손차양하고 까치발 딛고 내다보는